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좀 제시하려고 하고요. 그 얘기로 AS랑 온톨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AS는 Asset Administration Shade라고 해서 낯선 용어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장의 모든 자산, 모든 자산이라는 회비도 낼 수 있고 공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정책들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디지털 여건으로 만드는 기술이 IEC 6368 국제 표준 기술이고요. 4차 산업혁명 나올 때, 남이 그 4.0 모델이 나올 때 같이 이제 제시됐었던 표준입니다. AS는 크게 세 층으로 구분되는데요. 에셋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CNC나 로봇, 그리고 센서 이런 것들이 에셋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 모델들은 이 자산들을, 이 에셋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에 대한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티피케이션, 테크니컬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런 대표적인 서브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프로퍼티가 이 각 서브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이 데이터의 값도 갖고 있고요. 데이터의 어떤 단위와 타입까지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AS가 이 자산이 어떤 것인지, 이 설비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언어로 표현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프 오토로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그 AI의 발전에 있어서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복잡한 이런 지식들을 기계가 어떻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들이 디스크리프 온톨로지라는 기술들이고요. AI 발전으로 보면은 1950년대 심볼릭 AI가 나오면서 이제 논리와 규칙을 기반한 지식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지식을 좀 체계적인 그래프 형태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시멘틱 웹이 와서 기계가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읽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데이터 그 뒤에 깔린 어떤 이면에 깔린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식 그래프라는 형태로 구체화돼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통계 기반의 어떤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이 증가하면서 지식 그래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이 어떤 도메인의 지식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도 오면서 이제 생성 AI, LLM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자연어하고 이런 자연어들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에서 이제 과거의 지식 그래프하고 지금의 LLM이 이제 통합되는 단계가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좌측에 에지이죠. 42.3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은 그냥 맨날 오는 숫자로만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 불량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MES, ERP,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SP003 코드가 스패터인지 가공인지 코드를 해석이 불가능할 텐데, 온톨로지라는 개념으로 관계가 정의가 된다면 42.3도라는 숫자를 보고 동적 공정의 온도구나, 그리고 18도에서 45도가 정상범위니까 미적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코드를 보고 스펙트 불량이라는 것들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것들이 과도한 히트 인풋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복잡한 원인 관계까지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효율입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는 크게 클래스, 프로퍼티, 인스턴스, 규칙, 그리고 온톨로지 도입한다는 것은 기계가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진정한 언어와 논리들을 결합해서 이제 AI를 습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함정이었던 시간이 다시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2분 용접 5분 라인 그 03C 프로세스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했을 때 ERP는 디펙트라고 파악을 하겠죠. MES는 불량이라고 파악을 해요. 사실 ERP가 파악을 해서 경영관리팀에서 이걸 입력을 합니다. 불량 코드 디펙트라면서 반품 처리로 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수량을 가지고 재고를 차감하고 원인 쓰는 난에다 공란으로 두고 공정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MES 안에서도 불량 코드를 쓰고 뭐 이렇게 그 공정 코드 썼지만 그 내부에서만 쓰는 코드고 이거에 관련된 어떤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불량이라는 텍스트로 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하고 그 현장 작업자들은 이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불량 코드로 엔직품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게 되면 또 원인도 장비노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절거도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이로 있는 작업 잡지에다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 텍스트로 종이로 있는 거다 보니까 AI가 그때는 이제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시스템 간의 데이터들의 맥락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음에 AS라는 표준의 컨테이너로 담고요. 그리고 각자의 시스템의 사이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어떤 관계 정보들을 이제 온톨로지로 담게 됐을 때 이제 AI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글쓰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현장 작업자가 기록한 엔지품, MES의 분량, ERP의 디펙트가 텍스트는 다르지만 여기 온톨로지를 통해서 스펙터 디펙트라는 점을 시스템 전체에 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AI가 단순히 불량이 발생했다는 표면적 결과를 넘어서 왜 불량이 발생했냐, 스펙터에 과도한 열입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추론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열입력 값이 뭐 얼마 이상 되면은 불량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모델로서의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구축된 지식들, 구축된 모델들이 있다면은 어떤 단일 공장이나 특정 라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AS와 온톨로지로 정의된 모델들이 있다면 공장 간의 재사용도 가능해지고 추가적인 시스템이 왔을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S랑 온톨로지를 어떻게 설계 구축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AS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그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의 AS 설비를 AS 모델로 만드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좀 어렵고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AS를 설계를 해야 되냐? 저희는 템플릿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공장 A에서 템퍼러처라고 정의하고 공장 B에서는 뭐 템퍼러처 L, 공장 C는 템플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같은 값인데 이제 다른 이름을 쓰는 거죠. 시스템이 이를 다른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하고 저희 팀원이 작성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어떤 이 담당자의 설계 의도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공정이 생길 때마다 새로 이제 작성하고 새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이제 관점별로 써는 문제를 하나씩만 정리합니다. 이제 식별된 것들, 그 기술 규격, 품질, 유지 모습 등 각각의 필요한 뷰 포인트에 따라서 서브 모델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표준들을 우선합니다. IDT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브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세 번째로는 이름을 카메테스나 이런 것들로 이름 규칙을 통일을 해서 네 번째는 좀 오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버전, 이 서브 모델 간에 변경이 있을 때 버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루었을 때 AS 설계 원칙을 따르죠. 이제 표준 서브 모델이라는 게 그 IDT에서 정의한 표준 서브 모델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이제 각각의 도메인에 특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공정, 센서
역할을 동시에 가능한 AES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톨로지 설계 전략도 말씀드리면 온톨로지 설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코어는 ICCD 펑셔널 프리즘이 이런 것들이나 OPCU의 컨비니언 스펙에서 이미 정의한 이퀴먼트, 프로세스, 매트리얼 같은 기본 개념들을 사용하고 도메인 확장은 아까 AS처럼 홀딩된 표준들을 가지고 공통점별 개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뭐 웨브 프로세스, 스펙터티비티 이런 것들. LLM 친화적으로 설계한다는 것들이 또 관계성은 동사형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개념들은 명사형으로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지, 팩트, 포스트, 바이고 했을 때 이제 LLM이 별 학습 없이 바로 이 의미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제시하는 모델에서는 AS와 온톨로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운데 이제 컴퓨터하고 맵핑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AS는 데이터 컴퓨팅으로서의 역할, 온톨로지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S 컴퓨팅 안에 네임플레이트 현대가 있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데이터에 뭐 380V 공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히팅 인풋, 인풋이라는 내용들이 있을 때 온톨로지 의미 안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떤 공정인지 그리고 이 공정의 의미와 이 공정의 인풋들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AS의 서브모델 프로퍼티들을 온톨로지의 의미 레이어와 컴피그하고 매핑을 지어줍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조를 저희는 LDM 구조라고 해서 라지 엔터프라이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AS로 데이터를 담고 온톨로지로 관계를 정리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이런 공장과 재사용 가능하고 LLM이 AS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이런 재사용성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AS와 그리고 온톨로지의 관계성을 보여드렸고 이제 LLM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인데요. 그 LLM은 언어를 잘 이해하지만 사실 몇 단위 안에서 이제 LLM 프로젝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릴레이션, 평가 이런 것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관계에서 틀리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조현장 AI 모델에서는 되게 치명적이죠. 반면에 지식 그래프는 되게 정확합니다.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틀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으로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삼각관계를 합친 겁니다. 지식 그래프가 LLM에게 정확한 도메인 지식을 주면은 LLM 답변 품질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LLM이 문서하고 로그에서 개념과 관계를 뽑아내면 지식 그래프가 자동으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지식은 지식 그래프가 언어는 LLM이 서로 계속 강화하는 구조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LLM과 지식 그래프의 관계인데 제조 현장에 관계성을 좀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온톨로지 적용 방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온톨로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온톨로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까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온톨로지 전문가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관계들을 설계를 하고 검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근데 LLM 이 과정을 바꿔서 작업 지시서, 설계 매뉴얼, MES 로그 같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개념과 관계들을 자동으로 뽑아내고 어떤 설계가 어떤 공정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뭐 분량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들을 문서에서 읽어냅니다. 추출된 개념들을 바로 OWL 형식으로 변환돼서 표준 클래스 상속도 자동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전문가는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게 아니라 LLM이 뽑아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검수를 하고 또 피드백을 주는 역할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이 다음 추출할 때도 영향을 주고 수개월
걸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이제 온도를 전문가 없이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의 AS를 만드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개를 만드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네, 원래 AS를 만들려면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비 담당자 인문서도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기술 문서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서비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AS를 설계를 합니다. 네, 설비 하나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공장에 있는 설비가 수백 대 이렇게 되면 이제 할 공부도 안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LLM이 써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까 임영희 씨처럼 현대 미국 용접기가 있을 때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고 최대 전류와 용도가 어떻게 된다 했을 때 LLM으로 AS를 자동 생성했으면 서브 모델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네임플레이트 서브 모델, 테크니컬 데이터 서브 모델로 나눠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AS 형태로 담게 됩니다. 결국은 AS 구축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어떤 전문가 없이도 설비 분석이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S로 데이터를 담고 온톨로지로 정의하고 이제 LLM으로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까지를 보여드렸고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 아키텍처라고 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제일 가장 아래는 도메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ERP, MES 같은 운영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비와 센서 같은 설비와 센서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로그, 작업지 시선, 이미지 같은 비주얼 데이터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 이 데이터들은 사일로 형태로 따로 존재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계층에 디지털 트윈 모드스라는 계층에서 그래서 이 AS가 모든 데이터를 퓨전 컨테이너에 담고 그리고 온톨러지가 의미와 관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비전형 데이터는 벡터 DB에 들어가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서비스 인텔리전스 계층이 와서 여기서는 생산계에 최적화, 로봇 AI만 최적화 디지털 서비스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비 예지 보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불량 감지 관련된 모듈들도 될 겁니다. 엔드포인트에 원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단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통합 대시보드, 추론, 의사결정 서비스들이 여기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가 이제 경영 관련돼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LLM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추가하고 싶을 때 AS와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으면 LLM을 통해서 AS와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가 붙었을 때 바로 플러그인 플레이가 가능한 어떤 아키텍처다. 이제 또 새로운 공장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설비가 추가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AS 템플릿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온톨로지를 맵핑하면 바로 가능하다. 처음에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LLM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고요. 특히 LLM 하면 보통 챗봇들을 떠오르는데 질문하면 답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LLM 에이전트는 왼쪽으로 보시면은 에이전트가 연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톨로지 지식을 통해서 스파클 처리로 관련 규칙과 개념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벡터 DB에서 매뉴얼이나 과거 로그 같은 비주얼 문서를 검색해서 맥락을 주고 그리고 AS 서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와 센서 값들을 가져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각각 도메인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 전문 에이전트들한테 각각 역할을 위임합니다. 아까 앞서 그림에서는 생산계 에이전트 그리고 물류 에이전트 각각 전문 영역을 받고 오케스트레이터가 그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계 최적화, 로봇 경로 재배치, 대시보드 알림, 리포트 이런 것들 동시에 처리를 하고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알아서 조율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하는 그림은 LDN, 라지 엔터프라이즈 그림입니다. ERP, MES, PLM, SCM 기존 레거시 데이터에서 AS 통해서 자산 정도로, 온플러지를 통해서 관계 정도로 정의를 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LDN, 라지 엔터프라이즈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기업만의 운영 모델, 우리 공장, 우리 설비, 우리 공정에 맞는 지식 모델을 만듭니다. 이 LDN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는 자원활동 최적화 위험관리 전략을 써놨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제조 공정에서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엔터프리즈들의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장이나 새로운 라인이 생기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싶을 때 이런 AS 온톨로지가 활용된 LDN이 있다면 바로 연결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의 기본 개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 현장의 버티컬 AI의 핵심 전략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제조 현장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안에 의미가 부여가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끼리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고 세 번째로 AI나 이런 모듈들이 없는 게 아니라 AI가 어떤 데이터와 구조들을 맥락 없이 파악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 AS와 온톨로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LLM 이 기술을 통해서 제조 AI가 POC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이정일 책임님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 세션. 네. 예. 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PLC를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PLC를 갖다가 이제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질문 드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태그나 주소가 아니라 이제 자산과 모델로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핵심 개념 한 가지가 있을까요? 핵심 개념 한 가지. 일단 설비 데이터를 AS로 만들 때 제일 핵심되는 것들은 사실 설비의 모든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을 AS에 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이 PLC 설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설비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서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서버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성이 바뀔 거고 그 방향성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일 책임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